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코롱입니다. 코오롱이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9,600원에 15%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 꽤 크셔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매수를 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한 해수를 한 5년이 다 되어서 5년이요? 예. 네. 그럼 5년에 한 번에 이렇게 딱 매수를 하시고 계속해서 갖고 가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초과 매수를 좀 했는데 네. 하고 나면 떨어지고 계속해서 또 매수를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이신데 손실 구간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사셨는데 아직까지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갖고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이고, 정말 오랫동안 그래도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으면 5년 전에 사신 게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하거든요. 장롱에 그냥 박아놓고 그냥 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투자자님들. 근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내려올 땐 조금씩 또 약간 단가 조절을 하시고 이런 걸로 보니까 그래도 예정이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9,000원이면 거의 6만 원대에서 사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종목이 여기 6만 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오롱 하면은요, 코오롱은 지주회사입니다. 코오롱 그룹에 코오롱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뭐 코오롱 생명과학부터 해가지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오히려 이렇게 그룹사가 뭔가 경영이 활성화된 회사들도 좀 있는데 코오롱은 약간 아직도 그 활성화되지 못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어떤 수익이 아예 안 나거나 뭐 적자 회사거나 지주사지만 적자가 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소외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종목에 더 수급이 들어가게 돼 있고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제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비중이 워낙 적으세요. 15%면요.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59,000원이면 6만 원대면요. 지금부터 해도 3배, 300%의 3배가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야 거의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15%의 비중에 저는 이렇게 무겁고 아직 소외받은 종목에 또 비중을 단가를 낮추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은 낮췄는데 비중이 이 포트폴리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소외된 종목을 아무리 단가가 지금 낮춰 있다 그래도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높이면 또 그 종목이 굉장히 안 갖고 무거울 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의원님께서 그냥 거의 손절을 하지 못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나는 좀 대응을 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24,000원 정도 부근에서는요. 한번 여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을 제가 보이거든요. 24,000원이어봤자 시청자님의 매수가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매도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부라도 만약에 빠져나올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10%의 비중이면 한 5%나 10% 정도 더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셔서 24,000원 부근에서는요. 좀 손절이 되겠죠. 손절을 좀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15%의 비중 가지고 좀 오랜 시간 좀 시간 여행을 좀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 좀 추가 매수 후에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좀 15%의 비중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으로 쭉 보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실까요? 일진다이아 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4,000원에 20%요. 그러면은 좀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제가 원래 10% 이상은 잘 안 사거든요. 네. 근데 터치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20%가 됐는데. 네.
사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예. 좀 단기로 코스닥이 조금 네. 안 되고 코스피 쪽인 것 같아서. 아니 이거 코스피구나. 아니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단기로 보세요? 아니면 좀 중장기로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단기 아니면 중기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일진다이아인데 그래도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보다는 그 손실폭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10%를 원래 매수를 하시려고 했는데 잘못 누르셔서 20% 매수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좀 많은 이게 시장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시청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또 방금 아까 앞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인가 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청자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투자자님 상당히 시장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약간 지금 아까 앞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와 함께 컴백과 함께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약간 이 개별주, 그러니까 코스닥 안에 있는 개별주들 흐름이 좀 많이 약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진 다이아 하면은 일진 복합 소재를 중심으로 수소 연료 탱크 쪽에서는요, 뭐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 현 정부가 워낙에 수소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데다가 뭐 전 세계적으로 기조가 뭐 유럽은 이미 수소에 대한 어떤 경제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미국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굉장히 모멘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지금은 큰 대형주에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좀 약세의 국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주식은요, 계속 강할 것 같지만 또 강하지 않고 또 내려오고 또 계속 약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금방 또 올라오기도 하는 게 주식입니다. 지금은 대형주에 좀 매기가 쏠려 있지만 반드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종목들도요,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는요, 굉장히 한번 키를 맞추는, 코스피의 상승에 키를 맞추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당장 11월 달에 답답하더라도요, 좀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매수 단가도 아주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끌고 가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 연내가 되진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7만 원대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만 원 회복할 때까지 그냥 한번 들고 가보시고, 이게 12월 안에, 올해 연내 안에 7만 원이 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 1월장에서는 아마 1월 효과 정도로 아마 시장이 좀 코스닥 시장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 들고, 7만 원대 부근이 왔을 때는요, 거기서는 매도를 할지 아니면 더 힘이 강해서 더 끌고 갈지,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저희를 통해서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코스닥 시장 상승 시에 7만 원 선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좀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경동제약이고요. 네. 예, 매수가 40%?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1,800원에 40% 가지고 있어요. 40%. 그럼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 혹시 예, 예.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9월 초에 매수해서 네. 가격이 계속 떨어지길래 추가 매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늘어났는데 네. 지금 바이오 쪽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RNA 쪽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걱정이 고민이 돼서요.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과 예. 함께 대응 전략과 함께 꼼꼼히 좀 짚어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경동제약입니다. 40% 보유하고 계셔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좀 쉽지 않게 지금 아마 투자가 예. 되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40% 네. 비중이면 비중도 커서 워낙에 조금 이렇게 이 종목이 잘 안 가고 이러면은 마음이 조금 불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테마처럼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7월장인데요. 올라갔다가
계속 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박윤진 대표의 이 국고초를 통해서 항상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항상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한번 추세를 볼 때는요, 무조건 월봉을 열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 오점이 있었냐면 한 가지 제가 오류점을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뭐 매수한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일단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일단 살아있는 종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5개월 이동평균선이 지금 부근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옆으로 이렇게 꺾여 있고 한 가지는 저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좀 약간 침체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캔들이라는 건 현재 주가입니다. 캔들이요. 이렇게 5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 있는 종목은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세가 좀 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에 어떤 기점이 하락 추세에 있었다고 지금 보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혹시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꺾여 있고 하락했던 이 종목을 매수했던 것은 아닌지, 월봉이 살아있던 구간이 이 종목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이 위로 향해 있고 그 캔들도 위에 윗방향에 있는데 근데 혹시 이렇게 내려왔다고 여기서 매수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만약에 위에서 갖고 있었다면 저는 월봉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탈할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위로가 될 만한 사항은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는 있지만 기본적인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에요. 5개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봤을 때 선이 밑으로 방향을 고개를 이렇게 밑으로 떨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점은 좀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이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최저점 찍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시청자님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최고점을 보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1만 한 200원, 300원 정도를 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11,000원, 죄송합니다. 11,000원, 11,300원, 2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단가가 11,800원이에요. 그러면 몇백 원 모자라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는요. 저는 전량 매도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내가 매수가가 11,800원이니까 난 무조건 여기서 매도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조금 왔을 때 뭔가 약간 매수가 근처 왔을 때는요. 좀 물량을 확실하게 좀 축소해 주시면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근처 11,300원 선까지 좀 반등을 해준다면 전량 매도나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많은 종목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윤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국고초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초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참여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투자 전략 세우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 4만 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두 번째 종목 SK바이오팜입니다. 매수가 17만 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세 번째 종목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 19만 3천 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마지막 종목 PNT입니다. 매수가 2만 5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네요. 매수가 4만 원에 보유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셔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가 있는데요.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에코프로로부터 분할해가지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요 회사가 분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하면은 아주 2차 전지 대표적인 회사였는데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딱
분리돼서 나오면서 조금 그 방향보다는 지금 온실가스 뭐 저감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오염 관련된 이런 종목으로도 조금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하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좀 잘 하셔서 4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매수를 참 저가 부분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추세가 월봉을 한번 보면은 월봉이 살아있죠. 월봉이 굉장히 예쁘게 살아있어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음봉이 두 개가 나왔지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아직도 5개월 평균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다만 이 종목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 자체가 기울기가 완전히 위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옆으로 눕는 그러니까 옆으로 눕는다는 얘기는요.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박스권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어느 박스권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제가 박스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첫 번째 박스가 있고 두 번째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요쯤에서 매수해서 지금 한 48,000원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수익이 더 났는데 좀 약간 일부 뱉어낸 상황이 됐죠. 자, 2번 박스를 확실하게 돌파해야 1번 박스로 올라가고 1번 박스를 돌파했을 때 이제 신고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박스권에 있는 상황으로 저는 좀 보이는데요. 48,000원 이번 기회에 48,000원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이라면 5만 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한번 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걸 원하지만 만약에 나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나는 좀 굉장히 끌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5만 원 선에서 매도, 그리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보유 전략, 홀딩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매수가 17만 원,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90% 가까이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SK바이오팜이요. 상장하고 나서 사실은 주가로 회복하지 못했죠. 맞아요. 신규 상장주 네. 해서 막 점상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시장에 굉장히 막 핫하게 부각되다가 어느 순간이 내려오더니 지금 주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면요.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뭐 매수가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아마 이렇게 이번에 연내에 이렇게 상장이 됐어요. 이게 7월장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했던 이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여기서 사면은 회복하는 것을 아마 기대하고 매수를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판단으로는요, SK바이오팜이면은 대표적으로 SK그룹의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 질환에 특히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여기서 처음에 너무 강하게 달렸다가 여기서 소극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한 번에 진짜 V자로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때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매수가 높지 않다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이 종목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단기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냐면 18만 4천 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이 됩니다. 18만 4천 원 정도에서는 또 여기서 강하지 못하면 주가가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8만 4천 원 정도는 매도 한번 하시고 또 다시 트레이딩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8만 4천 원 선에서 매도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볼게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 19만 3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1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그래도 매수가랑 굉장히 근접해 계십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하면은요. 현대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갑자기 시장에서 완전히 부각이 돼서 급등했었죠. 급등했다가 잠깐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자,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9만 3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요.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최근에 아마 매수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해서 어떤 느낌이실 거냐면 매수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할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서 V자형으로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한 며칠 정도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는 외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고점을 맞고 떨어진 주가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외바닥이고, 예를 들어 쌍바닥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은 만약에 이 종목이 외바닥으로 가서 이 전고점을 간다면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잠깐 침체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해도 좀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일단 이번 흐름에서 20만 원 정도는 터치할 수 있을 거, 쌍바닥으로 가든 외바닥으로 가든 저는 20만 원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20만 원 구간에 왔을 때는요, 힘이 만약에 굉장히 강하지 못한다, 여기서 거래가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20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나름 쌍봉의 형태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부근에서는 시청자님이 그때 에너지를, 이 주가의 에너지를 보시고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해주시고 보는 것도 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20만 원 선에선 상승 탄력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PNT입니다. 매수가 25,500원,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PNT 지금 어제장에서 22,800원에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제가 지금 PNT의 차트를 봤는데요. 네. 왜 이렇게 코스닥 지수하고 닮아 있죠?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못한 종목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어떠냐면요, 이제 우리가 한참 달렸던 어떤 그런 섹터와 테마들이요, 한 번에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이름만 달려 있어도 그냥 같이 상승하고 같이 내려갔던 이런 때랑 좀 다르게 약간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요, 지금은 코스피 쪽 종목들이 훨씬 좀 좋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25,500원이 매수가이신데 그래도 굉장히 수익이 잘 나 계세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종목이 지금 당장 가지 않는다고 해서 좀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요,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한번 해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한다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여기는 외바닥으로 올라온 거예요. 바닥이 한 바닥이었죠. 만약에 이렇게 잘하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는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수익이 충분히 나셨으니까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 다시 매수하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나는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끄고 가는 거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좀 흔들림이 있어도 좀 수익 난 걸 뱉어내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더 가져가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신고가 돌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전략이 더 낫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수익 실현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또 중장기로 쭉 홀딩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세요? 매지톡스 20%. 20%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높을 때 사갖고 26만 원. 26만 원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 딴 거 아니고요. 네. 지금 이슈가 별로 안 좋고, 지금 내일 월요일 날 그냥 전부 매도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의원님 생각 어떤가 그거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하신 점이 딱 확고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손절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과연 괜찮을지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참 이런 종목이 저도 참 뭐랄까, 이렇게 상담드리기 참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간의 그 최종 판결이 균주 논란 관련 최종 판결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만약에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디톡스 쪽에 더 좋은 이야기가 유리한 쪽 방향이 결론이 난다 그러면 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시청자님, 이건 제가 잠깐 대웅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네. 원래 대웅제약까지 볼 생각이 없었는데, 자, 그 힘의 경중을 봤을 때는요,
대웅제약보다는요 메디톡스가 훨씬 강합니다. 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디톡스 쪽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해보기 때문에 월요일에 굳이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시점이 나올 때까지 좀 두고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월요일에 바로 매도하는 것은 좀 별로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 않고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메디톡스가 좀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잘하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또 올 수도 있는 흐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뚝심 있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